그래서 보통 어깨를 보고 로이더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눈으로 이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고 로이더인지 내추럴인지 구분하시려고 하시면 어깨 같은 부분보다는 차라리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오늘도 서재덕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하는 의사 닥터스핏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과 SNS 활동을 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서재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선생님께서는 약물 없이 진짜 내추럴 상태로서 좋아질 수 있는 인간 몸의 한계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디까지라 하면 조금 애매하고 진짜 내추럴이라고 많이 유명한 바디빌딩 선수들 예로 들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로 되게 유명하신 조준 선수님 있고 요즘 피지컬 100 나왔던 설기관 마선호 선수님들 그리고 이용승 선수님들 등등 해서 이 정도 신체 사이즈가 거의 내추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구분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또 뭐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 뭐 운동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니까 주위에 약물 쓰는 사람을 솔직히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분도 있었나 궁금한 게 지인분 중에서 나 내추럴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봐도 약물이에요. 이런 케이스도 혹시 있었어요? 직접 알고 있는 제 지인분들 중에는 그런 분은 없었어요. 근데 그냥 솔직히 나 옛날에 썼었어. 근데 지금은 안 써. 이가 몇 분 있었고요. 근데 지금까지 ing로 쓰고 있는 분은 아직은 저는 보지 못했었어요. 네. 그래요? 쭉 쓰고 계시는 분은 없고 네. 이제 이런 분도 없었고 옛날에 쓰고 지금은 몇 년째 안 쓰고 있다.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께서 혹시 그 공룡 유전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이 공룡 유전자가 SNS에 몸이 특출나게 좋은 선수들이 나는 유전자가 좋아가지고 내추럴로 이런 몸을 만들었다 주장을 하면서 이에 사람들이 약물을 쓴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꼴 때 사용하는 말이 공룡 유전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그 공룡 유전자 이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유전자들 중에서 근육 발달을 더 잘 시킬 수 있는 유전자가 있기는 해요. 네. 이 유전자가 어느 정도로 잘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누구는 더 근육이 잘 발달하고 누구는 안 그렇고 이게 되는데 공룡 유전자라는 말의 어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케미컬이냐 아니냐 뭐 너 내추럴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 바디 빌딩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갖고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하루아침에 몸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옛날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와서 지금 몸이 좋냐를 이 기록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 사람이 진짜 유전자가 좋아서 된 거냐 아니면 정말 노력하냐 약물을 안 썼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내추럴로 유명한 그런 몸짱분들 있잖아요. 이 몸짱분들 약물 없이 진짜 가능한 몸일까요? 제가 몇 분 눈여겨본 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은 정말 약을 누가 봐도 썼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약을 안 쓴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약 썼다 하는 거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약간 반반이군요. 예, 뭐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거 보면은 요즘 하도 몸 좋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쵸. 물론 이제 운동 정보, 영양 정보 이런 것들이 요즘 너무 맞아요. 쉽게 찾아볼 수 있어가지고 양질의 운동과 영양을 챙길 수 있어서 몸이 이쁜 분도 있겠지만 또 이면에는 분명히 케미컬을 써서 좋아진 분도 저는 보여요. 또 그 구별법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여기 또 실제로 약물을 복용하신 분이 있는데 본인만의 로이드 구별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물을 사용하면서 취미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근육질 남성 일명 로이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컨택을 한 뒤에 제품을 다이렉트로 제공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인 혹은 트레이너에게 전수받는 형태로서 약물을 접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몸이 좋으신 분이 이미 약을 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했던 약을 그대로 형태를 보존받아서 놓는 법을 배우고 구하는 법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많이 접하게 되시죠. 현재 한국의 약물 사용자가 정말 많습니다. 저 같은 동네 아저씨조차 로이더 가는 세상입니다. SNS 몸짱이라 하면 체지방이 극도로 낮은 피트니스 모델이거나 인플루언서들이 대부분인데요. 일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로이더라고 제가 감히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몸이 좋으면 어차피 로이더입니다.
몸이 좋으면 어차피 로이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도 한국의 로이더들이 진짜 그 정도로 많아요? 항상 통계는 표본 중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봐야긴 하겠지만은 크리에이터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본인도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약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나 익명 톡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유통 체계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요. 여성분들은요?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수분들 중에도 케미컬 바디빌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성별을 가리진 않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나이 드신 분이 사용하시는 사례는 못 봤지만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사례는 제가 직접 몇 번 경험했습니다. 여자 인플루언서인 경우 로이더긴 해도 스테로이드, 남성 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에페드린이나 이뇨제 같은 다이어트 보조 약물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본인에게 기준점이 명확합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운동선수보다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이 낮을 경우 100% 로이더라고 생각합니다. 인체는 근육과 체지방을 정해놓은 비율에 맞춰서 보관하고 유지하는데요. 올림픽 국가대표들은 그런 운동 기능과 신체 발달에 있어서 정점에 서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들보다 근육량이 많거나 그들보다 체지방이 낮다? 제가 보기엔 로이더입니다. 그 밖에도 후면 삼각근 같은 특수 부위의 발달 정도를 관찰해서 로이더를 구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전직, 현직 로이더들 눈에만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 관점에선 구별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체지방이 극한에 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인 관점에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이더를 구분하고자 하실 적에는 저처럼 올림픽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신체와 비교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어깨 근육도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 진화 과정에 있어 퇴화된 근육입니다. 팔을 움직이고 어깨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소켓으로만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이 부분이 커지거나 발달할 이유가 없는데요.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경우 이런 커질 필요가 없었던 근육들마저 커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관찰하기에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어깨를 보고 로이더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이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고 로이더인지 내추럴인지 구분하시려고 하시면 어깨 같은 부분보다는 차라리 피부의 두께를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로이더의 경우 보통 각성제와 이뇨제를 사용해서 피부 두께를 최대한 얇게 만들고 근육의 선명도를 높이기 때문에 피부 두께도 로이더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제 어깨를 그냥 보는 것보다는 피부의 두께를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로이더의 구별 방법은 어떤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거에 일부 동의를 하는 게 올림픽 선수들 같이 그렇게 합법적으로 약물 쓰지 않고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을 대표본으로 보면 된다 하셨는데, 근데 사실 맹점 하나 있는 거는 올림픽 선수들도 케미컬 이슈가 있었거든요. 역도 선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그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표본을 골라야 되겠다 생각을 들고요. 제가 좀 그냥 쉬이 보는 로이더 케미컬 유저들의 구분법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을 봅니다. 가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유증 관리가 안 된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입상 순위에 들었는데 무작위로 이제 무대에서 한 명 불러가지고 가시기 전에 도핑 검사하고 가세요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검사 안 하고 그냥 가셨거든요. 도망가서 로이더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검증 절차를 본인이 일부러 하지 않았다 인데, 그분 가슴 꼭지가 일반적인 남성의 가슴 형태랑 좀 달랐어요. 여유증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이 케미컬 유저들은 신체의 특수 부위, 특히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가슴 부위를 좀 더 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 근육 휘 삼각근이라 얘기를 하는데 삼각근 중에도 이제 뒤에 있는 후면 삼각근이라는 거는 근육의 형태 때문에 쉽게 사이즈가 커지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은데 뭐 노력을 하면 일정 부피까지는 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케미컬 바디빌딩 선수들의 후면 삼각근은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 거를 판단 척도로도 볼 수도 있겠구나.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발달이 잘 안 됐을 부분이 발달이 많이 되었다면 한 번쯤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는 몸을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만드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유명한 선수가 딱 있는데 이분이 로이드도 아니다 논란이 생겼다면은 이분의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 몸을 한번 다 볼 수 있다면은 단기간에 뭔가 확 좋아진 부분이 있다면은 조금 면밀하게 봐야 되겠고, 그게 아니라 꾸준히 좋아졌다면은 뭐 조금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좀 흥미로워지는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한번 영상 볼게요. 보디빌딩이라는 시장이 있기 전에 헬스와 피트니스라는 상업이 기존에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공중파 방송에서 스테로이드라는 민감한 주제를 대중들에게 송출하기 시작하면서 대스테로이드 약물의 시대가 개장되고 보디빌딩마저 저변이 넓어지면서 이제 보통 어린아이들의 경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댄스 가수나 외모가 멋진 연예인들을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는 학생들이 보디빌더들을 소비하고 선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미성년자들이 보디빌더를 선망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약물의 유혹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도핑을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개인의 자유입니다.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마치 자동차의 안전벨트 같은 것을 비유하고 싶은데요. 자동차 운전 중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벨트를 법으로 강제합니다. 생명의 존엄성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도핑을 합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아버지를 보며 자란 아들이 훗날 자라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교통사고가 난다면 그 책은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페이크 내추럴, 자신은 내추럴이며 열심히 하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 하시는 일부 악성 로이더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이들을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구나. 방금 이 말씀이 되게 그 약투 운동 한창이었던 3, 4년 전에 많은 분들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왜냐면은 보디빌딩으로 이제 유명해서 헬스장을 차린 분들, 관장님들 중에 일부는 본인이 케미컬을 썼고 본인이 몸이 좋아가지고 그걸 홍보로서 쓰고 있는데 제자들이 본인한테 운동을 배우는 제자들이 몸이 좀 좋아지지 못하니까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너가 우리 체육관에서 유명한 선수가 나와야지 우리 체육관도 좋아지고 너도 좋아진다라고 어떻게 그러면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너도 약서해서 약에 노출된 약을 쓰게 된 그런 선수의 일화도 저는 들었었거든요. 좀 경각심을 보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린 아이들은 정말 위험해. 저도 중고등학생 때 분별 능력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쉽게 보기에 멋진 것들이 노출이 되다 보면은 또 요즘같이 이렇게 SNS가 잘 발달된 시대에는 텔레그램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불법적인 것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항상 드는 생각이 음지화 되어 있는 거를 양지화로 가져와야 된다. 양지화로 가져와서 이런 케미컬 약에 대한 불법 유통은 강력히 처벌하되 진짜 필요로 하고 쓰고 싶은 사람들은 합법적인 경로로 어떻게든 쓸 수 있게끔 뭔가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연구와 가이드라인 제정이라던가 이런 절차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대의 흐름은 파도와도 같은 거기 때문에 이미 한번 몰아치기 시작하면 쉽게 바꿀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미 파도가 친 상황에서 그거 그냥 법으로 안 돼 묶어버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안 하지 않아요. 아래서 하겠지, 안 맞아요. 보이는 데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더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선생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또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이 부분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약물 사용자들의 진짜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러니까 모두 사람 몸이 커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내 몸에서 좋아졌으면 그걸로 오케이면 된 건데 원래 내 몸에서 왜 막 부락부락 막 근육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나도 저런 몸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욕심이 커지니까 약물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물을 쓰면 나 써서 이렇게 몸 좋아졌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좀 건강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썼는데 안 썼다고 하면서 이런 몸을 자랑하고 있으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사실 바디빌딩에는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망하거나 건강이 나빠진 바디빌더들의 소식 같은 정보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저 운동을 좋아하고 헬스를 오래 한 사람일 뿐이지만 지식인으로서 보디빌더의 최후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망입니다. 해외로 나갈 필요도 없이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10년 전에 100명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 10명이 죽어나갔다면 이제는 1000명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 100명이 죽어나갈 뿐입니다. 표본 집단이 커짐으로 인하여 표본 평균이 대수로서 나타나는 거죠. 웬만하면 결국 죽습니다. 이렇게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도핑을 하는 이유? 제가 보기에는 거시적인 부와 명예, 단지 그뿐입니다. 보통 부와 명예를 먼저 이룬 사람들의 경우 도핑을 하더라도 죽음에 가깝도록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핑을 통하여 부와 명예를 쟁취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도핑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설령 죽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자기관리 같은 건전한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혹시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유명 보디빌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이분들의 약물 결과
약물 사용 결과, 뭐 사례, 뭐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약물 쓰는 사람들의 최후는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겠죠. 네. 네, 약을 제 주위에도 옛날에 썼지만 지금 안 쓰고 정말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도 계속 쓰면서 열심히 이제 대회 나가고 하시는 유명한 분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뭐 인접한 주위 분들 중에 지인들 중에는 크게 약물로 인해서 사고를 겪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가끔 이제 젊은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예, 해외에서도 젊고 되게 저도 되게 좋아하던 바디빌딩 그 유튜버였는데 이제 심장마비로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난 경우도 있고 예,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약을 써서 그걸로 부와 명예를 쟁취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약도 못 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시작을 좀 내 주위 환경과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모를까 그러지 못한 데 시작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대다수일 거거든요. 대회에서 이번에 꼭 1등 안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약을 시작해야겠어 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뭐 주의해야 되죠. 예, 잘 알아보고 그렇죠.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그러면 영상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거든요. 바로 한번 봐볼게요. 삼각각의 크기를 조금 키우겠다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일종의 낭비에 가깝습니다. 지금이야 뭐 바디빌딩이니 파워리프팅이니 한창 과도기를 거치고 있지만 케미컬 시장은 언젠간 문매를 맞고 사장될 것입니다. 본인의 이런 대외 활동으로 인해서 일반인의 스테로이드 사용이 증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 아저씨가 더 이상 속수에 죄를 짓게 하지 말아주세요. 본인은 부족한 사회성으로 인하여 하고 싶은 건 그냥 하고 살자는 마음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담보로 사용하여 예쁜 시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예쁜 시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개개인의 자유이며 권리이지만 모쪼록 건강한 선택을 하시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오랫동안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또 실제 이 로이더 분의 영상을 같이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소감이 궁금해요. 우선은 그래도 이분이 조금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으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실험하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어찌 이 영상을 보시면 어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이 약제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서 투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서치를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불필요한 사용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저도 이제 주위 지인분들 중에서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지도자 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 같이 부와 명예랑 내 신체 외형과 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 뭐 쉽게 뭐 연예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내 스스로 신체에 이런 지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내 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주위 사람, 지인들, 가족들의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내가 건강을 해치면은 주위 사람도 좀 슬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옛날부터 드는 근본적인 생각이 왜 자존감이 낮거나 이런 분들이 더 외형을 더 가꾸고 싶어 할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왜 그냥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메슬로우의 5대 욕구라고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맨 밑에는 생리적인 것 욕구,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사회적 뭐 애정과 뭐 인정 이런 게 있고 존경받는 욕구와 맨 끝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밑에가 다 건강한 상태가 아닌데 이런 케미컬을 선택하시는 분들 되게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정이 부족하고 내 사회적인 인정이 고파가지고 내가 몸이 좋아지면 나를 알아봐 주겠지? 라는 의도로 시작하면 그건 정말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나 충분히 뭐 사회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고 나 스스로 만족해. 정말 만족하는데 나는 내 스스로가 이런 이쁜 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내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한번 내 몸, 신체 외형을 정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라는 그 정도의 자아 실현의 욕구로서 케미컬을 쓰는 거는 용인될 수 있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이 건강한 상태일 거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고 케미컬 쓰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스스로에 대한 상황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은 나는 그냥 나대로 다른 미사여구 뭐 다른 사족 표현 이런 거 없이 나는 나대로 딱 오롯이 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게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막 이렇게 쉽게 간과하면서 이 정도 해도 괜찮아? 그게 괜찮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냥 3%, 뭐 0. 몇 %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대 50이에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전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로이더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셨던 그 얘기들을 또 경각심 있게 잘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실제 유저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쓰면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경험을 얻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를 좀 엿볼 수가 있어가지고 전 되게 네. 흥미로웠고요. 그다음에 뭐 저도 스스로 관심 갖고 있던 이런 케미컬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을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돼가지고 되게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고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